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같이 진행을 했던 파이썬 코스 프로 2급 자격증 문제풀이 강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사실 이 2급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총 6차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서 절반인 3차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같이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부터 이 파이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12월까지로 마무리 기간을 잡아두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남은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점 너무 아쉽고 슬픕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끝내기에는 좀 그래서 여태까지 이 15개의 강의를 하면서 총 30문제를 풀었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뭐 시험의 팁이라든지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코스 프로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덜 하고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간 것 같아서 그때 못했던 이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코스라고 하는 시험은 YBM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YBM IT라고 검색을 했을 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시험의 종류는 코스라고 하는 시험과 코스 프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코스 먼저 살펴보면은 요거는 블록 코딩에 대한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스크래치와 엔트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의 단계는 1, 2, 3, 4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1급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요 코스 1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이 1급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크래치로. 그래서 코스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을 참고를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코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블록형 코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코스 프로 같은 경우는 자, 언어를 살펴보면 일단 전부 다 텍스트 언어예요. 파이썬, C, C++, 자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서 자격증을 딸 수가 있고 생각보다 지금 국내에 이렇게 딱 단일 언어에 대한 시험을 제대로 치러주는 자격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가지고 요거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한 번쯤은 도전을 해 봐도 좋은 그런 자격증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유튜브에 이렇게 코스에 대한 영상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코스 프로에 대한 영상도 진행을 하고 해서 뭐 YBN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요 자격증을 치르게 합니다. 수업을 이제 대비를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하는데 생각보다 시험의 내용도 괜찮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땄을 때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해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내용이니까 동영상으로도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해 보자라는 의도에서 이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여기랑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코스와 코스 프로 모두 따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 온라인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것도 추가로 보시면은 시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요 시험을 땄을 때 이제 공인 강사 자격증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강사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도 따두면은 이렇게 이력서에 적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은 이 마스터 공인 강사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1급만 취득을 해서는 불가능하고 1, 2, 3급을 다 취득해야 된다 뭐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단계인 마스터를 하려면
자격 요건도 있고 그다음에 3 개를 다 따야 된다. 사실 저도 이거 3 개를 다 따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가장 높은 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요게 쪼끔 번거로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추천은 드립니다. 자 다시 코스 프로로 넘어가면은 요 자격증의 단계는 크게 1, 2,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문제풀이 했던 거는 중간 단계인 2급의 문제풀이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일한 내용이고 언어를 파이썬, C, C+, 자바 중에서 선택을 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요 4 가지의 문법에 대한 내용만 좀 다르고 문제 자체를 푸는 알고리즘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3 개의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은 공식적으로는 1 급은 개발자 채용 시 출제되는 문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문제를 봤는데 꽤 많이 어려운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2 급은 우리가 같이 풀었던 난이도. 문제를 쭉 읽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법적 지식과 그다음에 알고리즘 해결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수준이고요. 상급은 아주 간단한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는 거를 상급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쉬워서 패스를 하고 1급을 하기에는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2급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상급을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상급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요 정도는 너무 쉬운데?'라고 느끼는 수준이라면은 바로 2 급을 도전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문법적으로도 특히 파이썬은 뒷부분에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클래스 같은 영역도 문제에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법을 꼼꼼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도전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풀었던 모의고사 자료는 여기 코스 프로에서 코스 프로 샘플 문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샘플 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 같은 경우에는 C++만 제공이 되는데 여기 지문을 읽어보면은 총 10문제가 나와 있고 2 개의 숫자를 더해서 출력해라. 그다음에 더 긴 문자를 찾아서 출력해라. 보면은 별 찍기. 문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통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파이썬으로 그냥 해결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파일 같은 경우는 다운을 받았을 때 C++ 파일로 되어 있지만 지문만 받아서 파이썬으로 연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1 급과 2급 같은 경우는 언어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총 6 회차의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2 급을 다 풀면은 60 문제, 1 급도 제가 다운을 정확하게 받아 본 건 아닌데 아마 한 60 문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 모의고사들만 급수에 맞게끔 잘 대비를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서 막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요 모의고사를 최우선으로 꼼꼼하게 풀어봅니다. 그리고 시험의 경우에는 지금 일정이 보시다시피 2021년 일정이 나와 있는데 아마 곧 2022년 일정이 개시가 되겠죠. 크게 한 2달 정도 한두 달마다 한 번씩 시험이 치르게 되고 잘 보시면 1 급, 2급, 3 급이 나뉘어서 시험이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보고 내가 원하는 급수를 하는 날짜에 접수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면은 합격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 문제 중에서 공통으로 60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분 점수가 있긴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10개 중에서 6개 이상만 맞추면 합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중에서 이제 문제가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제 풀었던 유형 중에서 솔루션 함수 안쪽에 있는 내용을 다 작성을 하는 거 그거고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한 줄만 고치거나 빈칸을 채우거나 하는 그 문제 유형을 말해요. 생각보다 이 600 점이라는 커트라인이 높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문제 유형부터 먼저 공략을 해서 한
4-5개 정도만 확실하게 '이거는 제대로 풀었어.'라는 느낌이 들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천천히 남는 시간에 해결을 해서 충분히 합격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도전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그 시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법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수학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의 정석을 사서 그 앞에 집합 부분만 맨날 딸딸딸딸 봐서 그 앞부분만 되게 달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책을 뭐 이만한 두께의 책을 샀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한 번을 보았을 때 내 머릿속에 인제 들어있는 지식이 아무래도 군데군데 까먹고 뭔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다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책을 뗐지만. 그렇다 보니까 다시 책을 앞에서부터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책을 정독을 하고 문법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도 중요한 요소지만 알고리즘 해결 능력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커 나가야지 밸런스가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게 문법을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는 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문법을 잘 알아도 실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응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려면 내가 문법을 끝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튀어나올 거예요. 내가 까먹은 부분들. 그런 부분은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만 찝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부여 같은 게 좀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좀 긴 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리스트, 폼은, if문 등등 이렇게 문법적인 거를 여러 가지를 잘 섞어서 문제를 내었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는 용도로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의 소개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시험을 푸는 꿀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유형이 크게 3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솔루션 함수에 대한 코드를 전부 다 내가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빈칸을 알맞게 채워주세요라고 해서 코드 중간에 이렇게 골뱅이 표시로 빈칸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를 채워 넣는 문제 유형이 또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코드에서 한 줄만 변경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수정하세요라고 하는 한 줄 수정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3개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 가장 쉽게 느껴지는 거는 2번째 빈칸 채우기 문제가 좀 가장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느껴지고요. 요거. 그다음 중간 단계는 이 솔루션 함수를 전체를 작성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중간 단계에 시간이 쓰이는 것 같고 제일 까다롭고 제일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 한 줄만 변경해서 수정하세요라는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순서대로 배치가 돼 있지 않아요. 쉬운 게 앞에 있고 어려운 게 뒤에 있다. 일반적인 시험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시작했을 때 빠르게 문제를 후루루룩 훑어보면서 한 1-2분 정도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데 시간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내가 자신 있는 유형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빈칸 채우기가 제일 만만하니까 이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한 3-4개가 있다 하면은 그거부터 찾아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 한 줄 변경하는 문제 유형을 마지막으로 남겨둔 다음에 앞쪽에서
확실하게 이거는 정답이야 라고 하는 문제들을 5개, 6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 어쨌든 뒤에 거는 틀려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정답을 확보를 해놓고 남는 시간에 요런 거를 손을 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그러면 10문제니까 5분에 한 문제씩은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의외로 1, 2분 만에 빨리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의 길이가 좀 길어요. 문제 읽는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아마도 시간이 약간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50분을 딱 잰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남는지 또는 시간이 모자란지를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들부터 빠르게 해결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손대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조금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이 빈칸을 채워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의 위치가 딱딱딱딱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코드를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문제가 너무 길고 눈에 안 들어와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포문에 이 빈칸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포문에 뭐 인트 값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후보들 중에서 이런 후보들 중에서 적당한 이 값을 추측을 해서 넣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칠 때 여기다가 값을 넣은 다음에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찍어서 넣어본 다음에 실행을 해서 정답이 여기 리턴 값이 정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운 좋게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문제를 다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급할 때는 약간의 기지를 발휘를 해서 풀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그 다음 이 솔루션 함수를 전부 다 적어내야 되는 문제,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를 다른 3개의 유형보다는 제일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짠 코드를 내가 막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짜는 게 더 쉬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유형을 제일 먼저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도가 높죠. 내가 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이해만 잘 되어 있다면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제대로 읽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리턴 값에서 정확하게 뭘 원하느냐, 이거를 잘 리턴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리턴을 하는 이 자료형이 리스트다라고 하는 조건인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int를 리턴을 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플로트를 리턴을 할 경우도 있고, str를 리턴을 할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 또는 리스트, 튜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리턴에 대한 자료형을 요구를 할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출력을 해버린다면 뒤에서 정답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 10이라고 하는 거가 리턴이 된다 하더라도 얘가 자료형이 진짜 int가 맞는지, 마지막에 str로 감싸줘야 하는 건 아닌지, 또는 소수가 나왔다, 뭐 3.3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int로 변형을 해서 3이라고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지, 요런 디테일한 자료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것만 한다면 웬만하면 정말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장 까다로운 이 한 줄 변경하는 문제. 요거는 사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특히 이 솔루션 함수 내에 있는 부분은 어디가 틀렸을지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한 줄 한 줄 한 줄 검증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요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오아가 뭐 and였었던 요게 정답이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는이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다른 리스트가 올라갔다든지 0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1로 시작했다든지 등등 굉장히 사소하고 자잘한 디테일을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주는 정답, 이 리턴 값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무작정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면은 결과가 일단 정답과 똑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6인데 여기는 10이 나오네. 원래 나와야 되는 개수보다 더 많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숫자가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뭘까? 플러스가 1씩 증가해야 되는데 2씩 증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불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을 주석을 처리를 해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드가 좀 짧지만 코드가 더 긴 경우에는 내가 이 중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위에만 남겨놓고 주석 처리를 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계산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그 다음에 주석을 하나씩 풀면서 내가 궁금한 정보를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디버깅을 해가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얼마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프린트 해보니까 걔가 안 나오네? 라고 한다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여기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 나머지 추석에 잠겨있는 이 중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가장 힘든 유형인 만큼 제일 꼼꼼하게 프린트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추석도 해가면서 잘 살펴보고 마지막에 내가 추가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적었던 뭐 요런 프린트 같은 경우는 다 잘 삭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채점을 할 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그동안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얘기해 봤어요. 2급과 뭐 1급, 그 다음에 C 언어, 뭐 자바, 요런 더 다양한 모의고사 풀이 강의도 찍고 싶었는데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해가지고 진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려준 영상을 꼬박꼬박 잘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댓글로 이거 보고 모의고사 준비해서 코스프로 2급 합격했어요 라는 댓글도 적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영상을 찍은 게 참 잘했다, 뿌듯하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앞으로도 시험을 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남은 또 다른 파이썬 강의들로 계속 만나요. 안녕!